대선 어느 후보가 이기든지 화두는 고립주의, 이제 신고립주의라고 이미 학자들이 명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 문제를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언론들이 트럼프를 특히 좀 별로 이렇게 선호하지 않는 거가 네. 한국하고 직결되는 우리한테 아주 상당히 좀 그 불리한 네. 그런 얘기들을 여러 번 했죠. 예를 들어서 뭐 한국 돈 너무 조금 내고 있다. 돈 더 내. 이런 얘기하고 있고 또는 뭐 그거 싫다면은 우리가 떠날 거야. 네. 그럼 너네들 핵무기 만들든지 마음대로 해. 이거가 이제 한국 국민들을 상당히 좀 뭐 불쾌하게도 불쾌했죠. 그리고 또 조금 불안하게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힐러리는 이제 뭐 동맹이 다 중요합니다라고 얘기해서 저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그런 풍조가 사실 있는 건 뭐 맞는데 그러면은 다음번에 그 힐러리가 되면 다시 미국이 그 적극적인 개입주의 국가로 나올 거냐? 전혀 안 그렇습니다. 전혀 안 그렇다는 게 뭐냐면은 미국의 고립주의의 시작은 오바마예요, 오바마. 이번에 신고리 네. 이 오바마는 자기는 나서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나서지 않겠다고 그러고 뭐 뒤에서 이끈다 뭐 이런 얘기 나오죠. 네. 그런 많이 들었습니다. 뒤에서 이끌 거다. 또는 미국이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리트리트라고 얘기합니다. 리트리트. 이제 미국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퇴라고 그러긴 좀 그렇고 그냥 나가 있던 미국이 들어온다 하는데 이게 미국이 아주 완전히 지금 만연된 분위기입니다. 미국의 만연된 분위기고 네. 그거를 그 국민들의 분위기를 정치가들이 반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이 이제 고립으로 저는 간다고 봅니다. 당분간은. 그래서 제가 그 최근에 미국에서 그 책들 나온 거 보면은 고립으로 간다는 거가 이제 고립이 분위기가 보이니까 가면 절대로 안 된다 그런 책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네. 괜찮은 학자들한테. 그래서 제가 이번 달에 몇 권 구입하면서 네. 그 로버트 제이 리버라고 아주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 그 내가 대학원 다닐 때 이 사람의 그 Theory and World Politics라는 책을 아주 감명 깊게 읽었는데 네. 이분이 요 바로 얼마 전에 이거 뭐 금년 나온 지 한두 달도 안 된 책인데 이 사람은 그 개입주의자입니다. 그래서 그 Retreat and its Consequences. 그러니까 미국이 국제 문제에서 자꾸 빠져나오고 있다. 네. 그래서 이 결과가 아주 나빠지게 이게 오바마 대통령을 아주 격렬하게 비난했습니다. 미국의 후퇴와 그 결과 이런 그렇죠. 이 정도 로 번역이 되겠네요. 그 리트리트 이거 뭐 한번 보여주세요. 네, 네. 미국의 외교 전략과 세계 질서의 문제. 그렇죠. 네. 미국의 외교 정책과 세계 질서의 문제인데 네. 지금 뭐 IS라든가 뭐 중동 지금 엉망되고 이런 거가 네. 미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가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거가 이 책의 그 관점입니다. 네. 그리고 미국이 나가는 거는 미국이 남한테 희생해 주는 건 아니다. 그게 미국한테도 궁극적으로 좋은 거기 때문에 나가는 거라고 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좀 피곤해요. 그러면은 사실 피곤하지. 이 세계 모든 문제를 다 나가서 한다는 거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피곤하기 때문에 그 국민들한테 들어오자가 훨씬 호소력이 좋습니다. 야 이제 그만하고 뭐 컴백 홈 아메리카 뭐 이거 미국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구호처럼 해요. 세계가 망가지든 말든 그냥 우리끼리 하자. 평화롭게 잘 살자. 네. 우리 뭐 석유도 있고 쌀도 있는데 왜 나가서 그러느냐. 이러는 게 지금 미국에 엄청 만연돼 있습니다. 엄청 만연돼 있고 그래서 나는 이 책을 보고 이건 이제 바로 미국의 그 아주 참 네. 그 A급 학자가 이렇게 쓴 거고 이게 그 덴마크 수상 출신인 사람이 쓴 거예요. 이 책은. 네. 뭐 앤더스 포흐 라스무센이라는 사람인데 덴마크 수상을 했고 네. 그리고 나토 사무총장을 했더라고요. 네. 근데 이 책은 야 이거는 뭐냐면은 The Will to Lead. 그러니까 미국이 세계를 끌어갈 의지를 좀 네. 보여달라. 그리고 America's Indispensable Role in the Global Fight for Freedom. 세계가 자유로운 세계가 돼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싸워야 되는데 거기에 미국은 없으면 안 되는 나라다라고 해놓고 여기 보면은 자기는 호소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고 나와요. 네. 이 세계에 경찰이 없는 세계가 얼마나 험악한 세계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세계는 The world needs a policeman.
세계는 경찰을- 경찰이 필요하다. 네. The only capable, reliable, and desirable candidate for that position is the United States. 네. 근데 경찰이 필요한데 유일하게 할 수 있고 가능하고 능력이 네. 있고 네. 바람직하고 가능한 그 나라가 미국 빼놓고 어디냐. 네. 그래서 이 사람이 호소하는 건데, 근데 내가 이제 뭐 다는 안 읽고 앞부분을 쭉 봤는데, 미국인에게 전하는 분명한 메시지이자 희망사항. 그 이렇게, 호소문이에요, 호소문. 네. 야, 너네가 들어가면 옷을 어떡하니? 박았네요. 네. 너네가 들어가면 어떡하냐. 그래서 여기 자기가 만난 사람들, 뭐 미국에 훌륭한 사람들 많은데, 좀 계속 그 세계 역할을 맡아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이 책의 서평을 보고 놀랐습니다. 서평은 이제 미국 시민들이 쓰는 거 아니에요. 네. 야, 우리 보고 다 하라는 소리냐? 뭐 이런 식이에요. 너네들은 뭐 했다고 우리 보고 계속 하래? 이런 식으로 상당히 기분 나쁜 투에 그 이 책 별 하나 주고 뭐 네. 별 두 개 주고, 그러니까 F죠, F. 니들은 무임승차 너네들은 무임승차 하자는 거냐? 네. 그런 식으로 그 미국 독자들이 이 책을 형편없이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은 그 유럽 사람으로서 유럽의 그 덴마크 사람이니까 자기는 미국이 더 이상 나가면은 그러면 자유와의 싸움에서 테러리즘과의 싸움에서 세계는 어떻게 되느냐는 그 얘기죠. 이런 걸 했는데 미국 사람들 이거 말고 그 고립으로 가자고 주장한 대표적인 사람이 아이안 브레머라는 학자가 또 있습니다. 네. 그 이안이라고 읽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난 발음은 잘 모르겠어요. IAN인데 그 브레머가 뭐 이안이 맞나요? 영국에서는 이안으로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미국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네. 뭐 아이언, 이언 뭐 그런데 근데 하여간 그 브레머가 타임의 편집장입니다. 타임지에. 근데 작년에 그 책을 한 걸 썼는데 책 제목이 슈퍼파워예요. 네. 미국은 압도적인 초강대국이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중국,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미국 혼자 초강대국인데, 근데 그러면서 다음번 미국 대통령은 그 초강대국다운 그런 외교 정책을 하길 바란다 하면서 세 가지 옵션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가지 옵션이, 첫 번째 옵션은 미국은 경찰을 해야 돼. 바로 네. 네, 라스무센 전 덴마크 덴마크 수상이 주장하는 것처럼 미국 없으면 세계가 개판이 되고 안 되지. 그래서 그 인디스펜서블 아메리카. 네. 그러니까 미국은 보통 나라가 아니다. 그 자유의 횃불을 케네디 대통령 취임 연설문하고 똑같아요. 미국은 횃불을 든 나라입니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나라로 남아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세계가 엉망이 된다라는 그 주장. 그게 이제 하나의 옵션이고, 두 번째 옵션은 이제 그만하고 돌아오자. 인디펜던트 아메리카라는 옵션입니다. 이제 미국이 이제 외교 정책에서 해방되자. 그 왜 세계 일을 우리가 다 돌보냐? 그냥 우리 것만 하자 하는 그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때 우리가 여기 방송에서 한번 했을 거예요. 모니볼 아메리카. 돈 벌어오자 가서 돈은 벌어와야 되지 않겠냐? 또는 저 나라가 지켜달라고 그러는데 지켜주고 돈 받자. 그러는 얘기입니다. 책에 그걸 썼는데 그 브레머는 자기는 세 가지 중에 어떤 거가 제일 좋느냐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인디펜던트 아메리카를 자기는 선호한다. 왜냐하면은 가서 돈 벌어오는 거는 그거는 너무 미국적이지 못하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세계 다른 나라들을 다 도와줄 그럴 필요는 사실 이제 없게 되었고 이제 나라들이 많이 컸기 때문에 자기 국가 안보를 자기가 맡아서 할 수 있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자기는 인디펜던트 아메리카라고 쓰고서 그 책을 타임지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 책을 썼을 때는 여론조사 결과 나오기 전이죠. 책 쓰고 한두 달 있다가 그 타임지에 여론조사한 게 나왔는데, 인디스펜서블 아메리카를 지지하는 사람이 미국 국민의 28%. 그러니까 72%가 이제 오자예요. 그런데 오자는 딱 반씩 갈라집니다. 인디펜던트 아메리카 36%, 그리고 모니볼 아메리카 36%. 나는 여기서 지금 트럼프는 그 모니볼 아메리카에 속하는 사람이구나라고 즉각 갖다 거기다 끼워넣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우리가 그 세계 일을 좀 해주되 돈을 받고 하자. 돈 받고 하자. 장사꾼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트럼프는
방위 무임승차하는 대표적인 네 나라로 한국, 일본, 사우디, 독일을 꼽았습니다. 그러면 독일하고 사우디하고 일본이 들어갔다는 거는 이거는 냉전 시대 때는 상상 불가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냉전이 뭡니까? 미국하고 독일, 소련이 싸우는 건데 거기서 일본이 떨어져 나간다? 독일이 떨어져 나간다? 그러면 소련이 이기는 거죠. 냉전의 승리자는. 사우디가 소련 편이 된다? 이거는 죽어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냉전이 끝난 다음에 미국이 그 세 나라도 포기할 수, 이게 트럼프만 한 얘기가 아닙니다. 미어쉐이머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어쉐이머 교수가 우리 얘기했잖아요. 이전번에 네. 그 논문 가지고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독일에 있는 미군 나와도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은 힐러리 클린턴도 최근 들어서는 고립주의적인 발언을 고립주의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오바마를 오바마가 적극적인 개입주의가 아닙니다. 부시가 그냥 나가가지고 뭐 전쟁 여러 개 하잖아요. 가서 아프가니스탄에 나갔고 그리고 이라크에 나갔고 리비아 가고 그러는데 그걸 전부 걷어들이는 작업을 한 거죠. 원래는 그게 공화당이 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바마가 한 일이. 원래 미국 역사에서는 지금 큰 전쟁은 민주당이 시작하고 공화당이 마무리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미국의 개입주의자들, 그 정통적인 미국 그 외교 정책 분석하는 사람들은 오바마를 무지하게 비판합니다. 오바마가 돼가지고 다 망쳐버렸다라고. 이게 뒤에서 뒤에서 리드한다는 게 말이 도대체 되는 얘기냐? 리드는 앞에서 하는 거지. 뭐 이러면서 이 책도 그 로버트 리버 교수의 이 미국이 리트리트 해가지고 결과 세계가 개판되었다는 그 책임을 오바마한테 묻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번 대통령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쓴 책이에요. 근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미국이 철수를 해버리면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한테는 뭐 큰 건데 그 철수를 내가 그 얘기도 했을 거예요. 그 미어쉐이머 책 제가 그 번역한 거 2004년에 그때 그 한국 사람들한테 서문 써달라고 그랬을 때 미어쉐이머가 서문을 써줬습니다. 근데 그 서문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한국어판에 붙이는 서문. 한국 독자들한테 붙이는 서문에 중국의 부상이 가다 멈칫하면 미국은 아시아에서 떠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4년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소련은 1990년에 무너졌고 근데 미국은 아직 안 오고 그 아시아에 남아 있는데 이제 중국을 견제하려고 남아 있는 것이죠. 근데 중국이 옛날 소련처럼 강한 나라가 되지 않으면 미국은 빠지겠다라고 쓴 겁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썼냐면은 그 경우에 한국은 중국이라는 막강한 적을 홀로 상대해야 될 텐데 그때는 핵무장 같은 것을 고려해야 될 것이다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현실주의자들은 미국이 전 세계에 나가 있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좋아하지 않는 게 아니라 현실주의자들은 정말 국가가 죽느냐 사느냐 이익이 있을 때만 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들어와야 된다가 현실주의자의 기본이에요. 오히려 이상주의자들이 대통령 할 때 그 조그만 나라들이 덕을 봅니다. 우리가 세계를 다 살려줘야지. 미국은 그런 나라 아니겠어? 근데 저도 우리 다 미어쉐이머를 좋아하는 학자들인데 미어쉐이머가 아주 냉혹한 현실주의자고 그래서 미국이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한테 맞짱 뜰 만큼 큰 나라가 아닌데 뭐하러 우리가 한국에 있어줘? 북한은 뭔 얘가 알아서 맞고 중국도 그럼 아주 나고하게 말하면은 중국이 한국을 도미네이트 하더라도 그게 우리한테 뭐 별로야 라는 그런 의미도 되는 겁니다. 큰 지장 없어. 큰 지장 없어. 그러니까 그 현실주의자들의 논리는 무서워요. 근데 그 미어쉐이머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트럼프는 무지하게 현실주의자죠. 오히려 오바마도 현실주의입니다. 오히려 부시가 열렬한 또 이상주의자의 풍모가 있었죠. 이 세계를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시가 막 전쟁광이라고 그러는데 원래 이상주의자들이 전쟁 더 많이 해요. 세계를 민주주의로 만드는데 전쟁을 못 하겠어?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시를 그 미국 외교 학자들은 그 윌슨이안 아이디얼리스트라고 얘기합니다. 윌슨주의적 이상주의자. 그러니까 우드로 윌슨의 그러니까 1차 대전 가면서 민주주의가 안전한 세상을 만들려고
전쟁에 간다 그랬거든요. 미국 국가이익, 미국의 안전을 위해서 간다가 아니라 make the world safe for democracy. 민주주의가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네. 독일 같은 놈들이 민주국가를 다 밟아버리니까. 근데 그게 엄청나게 이상주의적인 목표죠. 우드로 윌슨이라면은 우남 이승만 대통령의 스승으로도 유명한데 그렇죠. 어쨌거나 대화로 모든 걸 해결하자고 해서 윌슨이 주창했던 국제 연맹이죠. 네. 리그 오브 네이션인가요? 리그 오브 네이션스. 네. 리그 오브 네이션스는 결국 뭐 별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그게 이제 왜 별 성과 없이 끝났냐면은 그게 이제 미국인의 고립주의입니다. 리그 오브 네이션스라는 거를 윌슨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윌슨이 그 산파입니다. 그러면 미국이 들어가야 되는데 미국은 1차 대전 이후에 명실공히 군사력, 경제력에서 세계 1등이 됐단 말이죠. 근데 미국 국회에서 아니 전쟁이 끝났으면 애들을 불러들여야지 뭐 하는 거야. 캄홈 아메리카입니다 그때. 네. 그래갖고 미국 국회에서 부결을 했어요. 그래서 그 회원 가입을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만들어놓은 국제기구에 미국이 못 들어간 거예요. 그게 이제 1차 대전 끝난 다음에 네. 그 미국이 참 이상적으로 그런 걸 만들었는데 미국 국회에서 미국은 그런데 가입하면 안 된다. 국제 문제에 개입하지 말라 해가지고 미국이 못 가입하고 그러다 보니까 독일, 일본이 또 뭐 분탕질을 하는 것이죠. 본부도 유럽에 그렇죠. 뒀죠. 그렇죠. 네. 그래갖고 그러고서 2차 대전이 딱 20년 만에 나죠. 1차 대전 끝나고 딱 20년 만에 그 뭐 국제연맹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뭐 도무지 뭐 일본 군국주의하고 나치 독일한테는 맥을 못 쓰는 거죠. 대화를 통해서 협상을 하자고 그랬더니 독일과 일본은 리그 오브 네이션스를 탈퇴해 버렸습니다. 그냥 탈퇴하고 뭐 일본이 여기 그 만주사변에서 뭐 다 일본이 조작하는 거죠. 네. 그 지네가 먼저 총 쏘고서 중국이 쐈다 그러고 뭐 전쟁 일으키고 막 그랬는데 그거를 그 만주사변. 만주사변인데 그 국제 연맹에서 와서 보고서 일본 잘못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탈퇴해 버리는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미국이 2차 대전을 이겨놓고서 이제는 고립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지난 한 60년 동안 미국이 개입 정책을 한 것이죠. 네. 그때마다 고립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그냥 계속 나와가지고 그 외교 정책 싸우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은 대세가 고립으로 가는데 요번 고립은 달라요. 요번 고립은 미국이 먹고 살 거, 입을 거, 기름 이게 너무나 많다. 그러니까 이제 나가서 더 이상 설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의미의 고립입니다. 트럼프가 사개곡을 콕 집어서 얘기했다. 방위비 더 내라 핵심인데요. 그렇죠. 일본은 뭐 내라는 대로 다 내고 오히려 더 내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우디, 독일, 한국은 아직 뭐 공식적인 표명은 없습니다. 일본은 내겠다고 그러는데 내가 그 얼마 전에 또 했던 그 우리 장관 하셨던 분이 쓴 책. 네. 거기에 일본은 그렇게 하게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일본은 이 기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전쟁 전범국에서 미국의 군사적 파트너로 올라서는 기회를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주 기가 막힌 외교죠. 그렇게 보면은 돈은 돈대로 내고 실리는 실리대로 챙기겠다 그렇죠.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확실한 동맹국으로 이번에 아예 그러니까 전범국에서 미국의 군사적 동맹국으로 한번 올라서 보자. 그리고 중국이라는 그 큰 나라가 생겼기 때문에 찬스가 왔다. 그리고 여기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이제 한국이 좀 해주기를 기대했는데 일본이 방해하는 겁니다. 한국은 그건 못한다.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다 하고서. 그게 참 잔혹한 국제 파워폴리틱스의 논리가 일본은 거기에 딱 붙은 거죠 지금.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아니 일본의 무장화가 미국의 허락 없이 가능한 얘기 당치도 않은 얘기죠. 네. 미국의 허락이 안 되면은 그거를 우리가 빨리 못 읽는 겁니다. 우리가 빨리 못 읽고. 설령 뭐 미국의 주장이 사실이라 해도 자존심 상해서 못하겠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한국이요. 네. 근데 그 국제 정치에서 안보는 자존심이 아니죠. 우리가 자꾸 안보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안보 평화는 목적입니다. 이거를 위해서
그러니까 군사와 외교라는 수단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보가 외교나 뭐 군사와 같이 동레벨의 개념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는 낫다 그러는데 평화는 목적이고 전쟁은 수단이에요. 그래서 두 개가 같이 써야지면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보라는 목표를 위해서 군사도 쓸 때가 있고 외교를 쓸 때도 네. 있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외교와 군사는 안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에요. 평화냐 전쟁이냐라는 비교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전쟁이냐 굴종이냐 이게 맞는다는 말씀이시죠? 그럼요. 네.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뭐 국회의원 높은 사람들이 나쁜 평화를 택하겠다고 막 그런 네. 말 막 이제 막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무지하게 위험한 발상이에요. 나쁜 평화라면은 그럼 우리가 일본 밑에 깔려 산 것도 나쁜 평화죠. 네. 그런 건 전쟁은 말하면 안 되죠. 없었으니까요. 전쟁 네. 안 했으니까. 자 그렇다면은 오바마 대통령 때 이미 고립주의로의 선회가 이루어졌고, 오바마가 네. 부시의 그 개입주의를 완전히 턴해 놓은 거가 오바마고 그리고 이번 선거는 두 후보다 이제 그거보다 이제 고립주의적인 더 가는 거죠. 당분간 이런 흐름이 계속될 거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우리 로버트 리버 교수라든가 또는 뭐 다른 사람들 많아요. 이거에 대해서 큰일 나겠다 이런 거 반대하는 사람 많고 그리고 전번에 그 미국 국방장관던 로버트 게이츠 같은 사람 이게 미국이 리트리트하면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그 로버트 게이츠는 그냥 트럼프를 비하하는 겁니다. 네. 저건 뭐 외교 정책 기본도 모르는 사람이다 하고서 그래도 힐러리는 말로나마 그래도 동맹이 중요하다라고 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여간 지금 오바마가 8년을 갖고 그러면서 오바마가 되기 전보다 지금 세상이 사실은 더 복잡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미국이 그래서 어떻다는 거냐라고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중동에서 시끄러워서 그게 우리한테 뭐가 나쁜데 그리고 미어쉐이머가 옛날에 그건 뭐 벌써 냉전 끝나자마자 유럽에서 전쟁 나면 그게 미국에 뭐가 나쁘냐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말해보라고 뭐가 나쁜지. 유럽에서 전쟁 나면 미국은 돈 벌 수 있죠, 사실은. 이 똑같은 논리로 그러면 한국에서 전쟁 나면 뭐가 나쁘냐? 참 그것도 그러니까 이제 그게 결국 강대국 정치가 다시 오는 건데 강대국 정치에서 그 약소국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현실주의자들이 바로 그거를 아주 절절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미국의 이상주의적인 사람이 대통령으로 있는 게 사실은 우리한테는 좋습니다. 네. 근데 지금 뭐 클린턴은 이상주의니까 트럼프랑 비교할 때, 네. 비교할 때, 네. 뭐 옛날 그 윌슨 같은 이상주의자는 아니고 트루만 정도도 안 되는 사람이죠. 트루만은 그래도 뭐 싸우러 그냥 왔잖아요. 미국은 뭐 몇십만 명 네. 보내고 그랬는데, 근데 상대적으로 트럼프는 진짜 리얼리스트죠. 어떤 면에서 리얼리스트 트럼프가 북한에게는 훨씬 더 버거운 미국 대통령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리얼리스트들은 이게 상대가 되지 않는다든가 이익이 되지 않으면 안 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상주의자들은 도덕적 원칙으로 해야지 그게 무슨 이익만 따지냐. 김정은 같은 그런 그 양아치가 있어서 되겠어라고 그런 식으로 관점을 볼 수 있는 거는 이상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부시가 악의 축이라는 거는 그런 얘기 하는 것 자체가 이상주의자예요. 그걸 이제 보통 사람들이 자꾸 헷갈려요. 부시는 아주 현실주의자로 하는데 아닙니다. 악의 축이라는 단어 자체가 추상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담 후세인을 왜 건드리냐가 미어시험의 얘기입니다. 그게 미국한테 뭐가 그렇게 위험하다고 건드리니. 북한은 지금 미국 입장에서 실질적인 위협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미국이. 네. 만약 이제 ICBM 대륙간 탄도탄 그게 이제 참 그게 이 라이벌 관계에 있을 때 그 적이 되고 친구도 되고 그러는데 북한은 미국의 라이벌은 아닙니다, 사실은. 네. 그리고 미국이 우리가 지금 핵 전략을 얘기할 때 또 자꾸 그 틀리는데 핵 전략은 어느 경우에도 쓰겠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을 때리겠다? 북한이 미국을 공격한다? 아니에요. 북한이 미국까지 가는 핵미사일을 만드는 이유는 북한이 한국하고 싸울 때 미국의 개입을 막겠다라는 그런 용도지. 그러면
미국이 야 저 이상한 놈이 미국 LA까지 올라오는 핵폭탄을 갖고 있네. 근데 한국에 전쟁을 했네. 그때 미국이 개입을 망설이게 하기 위해서 북한이 미국까지 가는 걸 만드는 것이지. 그걸 때리겠다는 그건 아닙니다. 물론 미국은 저런 그 이상한 놈이 갖고 있다는 거는 우리한테 위협이 돼. 그래서 사전에 제거할 수도 있어라는 얘기를 막 하는 거죠. 근데 뭐 보면은 그런 얘기 하고 나서 뒤로 또 만나잖아요. 즉각적인 위협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그러니까 이제 거군요. 그 북한 정도의 국력을 가진 나라가 네. 미국한테 근데 이제 그것이 미국이 북한을 테러리스트랑 같은 동료로 보는 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테러리스트 같은 거는 미국의 적이 될 수가 없는 적수가 아니지 적수 용어를 쓰자면은 그 북한은 미국의 적수는 못 되는 나라인데 이제 그 테러리즘이라는 그런 세계에서 야 저게 그 거의 테러 같은 놈이니까 저게 우리를 해코지하거나 위험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것이죠. 전통적인 국제 정치 힘의 정치에서 북한은 미국의 적수로 고려될 수 있는 나라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은 North Korea is not a strategic threat to the United States. 왜냐하면 너무 약해서. 네, 미국의 전략적 위협이 되는 나라는 아니다. 그러니까 전략적 위협이 되기 위해서는 중국이 미국하고 사이가 좋아도 너무 커요. 그래서 전략적 위협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국제 정세는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렇죠. 강대국이 아닌 나라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냉정하게 파악하고 자존심이라든가 이런 거 내세우지 않고 적응력을 기르는 겁니다. 도덕, 자존심 이런 거가 이제 현실주의에서는 가장 회피해야 될 거로 보고 그래서 어느 나라를 밉다 이쁘다라고 얘기하면 그때부터 외교 정치가 어그러집니다. 네. 그 나라가 힘이 세냐 힘이 약하냐 우리는 거기에 이익이 있냐 없냐를 따져야 되는데 그 나라는 좋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를 잠깐 도와주면 혈맹이라고 그래요. 네. 그리고 우리랑 좀 하면은 아주 또 영원한 원수가 되고 근데 그거는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그랬죠. 어느 나라를 무한하게 그냥 영원토록 친구로 생각하고 어느 나라는 또 계속 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노예와 같은 생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올바른 외교 정책 만들 수 없다는데. 국제사회에는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베트남 정치가들이 최근에 했다는 말씀 전하면서 이번 회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국과 어떻게 그렇게 친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우리에게는 과거를 뒤돌아볼 만한 여유가 없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베트남의 미래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뭐 직접 듣질 않았는데 우리 그 동료 중에 한 사람이 경제학자인데 월남을 갔다 왔는데 자기가 놀랬다고 그러면서 해주는 말이더라고요. 뭐냐면은 야 우리가 미국한테 이기는 바람에 미국이란 나라랑 몇십 년 동안 거래를 못하고 지낸 게 너무나 손해를 본 것 같다. 네.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 월남 학자가. 알겠습니다. 이것이 국제 정치의 현실입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죠. 네.